안녕하세요. 써니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학생 명료를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그 전체 학생 명료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강의 내용에는 동적 드랍다운 목록이 있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름 정의와 옵셋 함수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옵셋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복잡해서 이 별도의 강의로 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공부 서식, 다른 시트값 참조,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친한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사실 오늘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시면 어떡하나 뭐 이런 고민이 지금 있는데 옵셋 함수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옵셋 함수를 아신다는 가정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옵셋 함수에 대한 그 강의가 따로 있으니까 꼭 들으셔야 돼요. 한 두 번, 세 번 들으시면은 이해가 좀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강의를 위해서 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출신 학교명에 지금 펼치 목록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에 와서 데이터 유효성검사에서 유효성검사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이 아니라 모든 값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확인 눌러주게 되면 유효성검사가 해제됐고요. 그 다음에 수식에 와보면 이름관리자라고 있는데 이름관리자에서 이 부분을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영역과 반복되는 행도 역시 삭제할 거고요. 학교명에 대한 이름 정의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닫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식도 적용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서식도 삭제할 건데 홈 탭에 와서 조건부 서식으로 오시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지우기,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그러면 이제 다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도 이제 삭제를 해볼 건데요. 자, 여기 1학년 일반이 있는데 1학년 일반 거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블록 잡아서 삭제. 자, 준비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1학년 일반이라고 하는 학급명을 어떻게 가져오면 되느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는 누른 다음에 1학년 일반에 오셔가지고 1학년 일반에 타이틀을 찍으면 되는데 이 부분이 병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합된 부분의 뒷부분 A1까지만 남기고 나머지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명부터 구분까지 가져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늘 하고 1학년 일반을 찍은 다음에 학교명을 갖다 선택하시고 엔터 치면 되겠죠. 가져온 다음에 얘를 옆으로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복사 끝나고 나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사실은 이제 드래그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밑에 쪽에 1학년 2반이 있으니까 더블 클릭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드래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학년 일반 데이터가 다 가져온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 작업은 이제 동적 드랍다운 메뉴를 만드는 건데, 동적 드랍다운 메뉴는 여기 출신 학교 통계에 와보면 학교명이 이렇게 가락중학교부터 있거든요. 가락중학교부터 이제 컨트롤 화살표를 아래로 내리면 맨 밑에 있는 휘문중학교를 보여주는데 컨트롤 화살표 위로 하면 다시 위로 올라오고요. 가락중학교부터 휘문중학교가 이제 그 선택될 수 있는 동적 드랍다운 메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수식에 와서 이름 정의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 정의를 클릭하고 학교명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는 한 다음에 옵셋이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옵셋이라는 함수를 다 아신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셋 함수는 처음에 오는 인자가 레퍼런스거든요. 그래서 레퍼런스 어디를 잡아줄 것이냐? B1을 잡아줄 겁니다. 지금 여기 병합이 되어 있네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병합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병합을 해제할 거고요. 자, 이름 정의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명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워버릴 거고요. 옵셋이라고 쓰고 오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동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레퍼런스는 어디를 찍을 거냐 그러면 이제 B1을 찍을 거예요. 여기가 기준점이다라는 거고 콤마 찍은 다음에 로우즈 행은 몇 행을 시작할 거냐? 여기가 이제 0이니까 0행, 1행, 2행, 3행, 4행. 가락중학교는 지금 5행이지만 실제 여기가 기준점이었을 때 4행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4라고 찍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쉼표 찍고요. 그
다음에 컬스, 컬럼은 B1과 이 가락중앙교가 같은 열에 존재하죠. 그래서 0컬럼입니다. 0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 전체 높이는 얼마냐? 가락중학교부터 아까 휘문중학교까지의 학교의 숫자를 세워주면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함수 count a라는 함수를 갖다 호출할 거고요. count a의 범위는 어디냐? 이 B열 전체, B열을 갖다 찍으면 여기 이렇게 들어옵니다. $B, $B인데 콜론이 사이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B열 전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B열 전체에서 가로 닫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이 B1에 있는 출신학교별 학생 현황이라는 이 타이틀과 학교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쉼표를 갖다 찍고, 미드스는 뭐냐? 기본이 폭은 하나죠, 하나. 그래서 1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명이라는 이름이 하나 만들어졌고, 그 이름 안에는 이 가락중학교부터 시작해서 휘문중학교까지 포함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전체 명렬에 와서 여기를 찍고요. 여기를 찍은 다음에 데이터에 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누르고,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을 선택하고, 여기다가 는, 그 다음에 학교명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펼치 목록이 생길 거고요. 펼치 목록을 클릭하게 되면 학교명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작업은 학교명이 바뀔 때 해당 학생들에게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처리해 줘야 되겠죠. 자, 그 방법은 이제 먼저 가락중학교를 찍고요. 컨트롤과 쉬프트와 화살표를 아래로 내리면 끝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내리게 되면 맨 아래까지 내려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없지만 이 부분에 이제 데이터가 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반이 늘어나면 여기에 조건부 서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은 홈 탭에 조건부 서식에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새 규칙으로 와서 수식을 갖다 이용해서 서식을 지정한 셀을 결정하겠다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찍은 다음에 자, 맨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스크롤바를 위로 올릴 건데요. 너무 많아서 잘 안 올라갈 거예요. 일단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자,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가락중학교를 갖다 찍어야 되겠죠. 가락중학교를 찍으면 가락중학교의 좌표가 $C에 $5가 오는데, 자, 여기서 F4를 한번 두 번 눌러서 오행에 있는 달러가 이게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이 바뀌어서 가락중학교, 가산중학교 이렇게 행이 바뀔 적마다 비교의 대상이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 행에 있는 달러가 사라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얘가 2학년 같은 경우는 여기 K열이 되겠죠. K열. 그래서 이 C 앞에 있는 달러도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 상대 주소로 바꿔서 C5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는 5랑 같으면 여기에 있는 이 값, 여기는 절대 주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이 이렇게 돼야 돼요. 조건부 서식의 조건이 첫 번째 가락중학교에 있는 이 값이 상대 주소로 처리를 하고, 이 값이 절대 주소 여기에 있는 이 값과 같으면 이라고 주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서식을 클릭하고 채우기에 와서 색깔을 하나 담아주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개원중학교가 여기 되어 있는데, 개원중학교가 되어 있어서 개원중학교가 선택된 게 보이고, 가락중학교 선택해보면 가락중학교 학생이 선택된 거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금 현재 서식은 1학년에만 적용이 된 것이고 2학년, 3학년도 적용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이제 조건부 서식에 들어와서 규칙 관리에 온 다음에 여기를 시트로 바꿔주고요. 워크시트로 다시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자, 이 부분을 복사하면 됩니다. 컨트롤 C를 누르고요. 뒤에다가 콤마를 찍고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C가 이번엔 뭐로 바뀌어야 되나요? K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조심해야 될 거는 방향키를 쓰면 안 되고요. 반드시 마우스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방향키를 쓰게 되면 그 해당 셀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류가 나니까 반드시 해당 C를 백스페이스로 지운 다음에 이런 식으로 KK로 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뒤에다가 콤마 찍고 또 한번 붙여넣기 하고, 이번에는 여기에 보게 되면 S죠. 3학년은 S니까 또 한번 C를 지운 다음에 이번에는 S 좌표로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를 복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해서 메모장에다가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왔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앞부분이 1학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2학년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가 3학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출신 학교 이름에 셀스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볼게요. 여기 3학년에 가락중학교 지금 적용된 거 보이시죠? 자,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동적 드랍다운 메뉴를 만들고, 동적 드랍다운 메뉴에서 이거 확인 안 했네요. 자, 출신학교 통계에 가서, 자, 휘문중학교가 있는데, 휘문중학교 아래에다가 서울중학교라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중학교라고 추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전체 명령을 와보면, 여기 보게 되면, 서울중학교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 정의를 이용하게 되면 지금처럼 동적 드랍다운 메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옵셋 함수가 필요하고요. 옵셋 함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옵셋 함수만 따로 별도의 강의를 뽑았는데, 보통 이제 엑셀을 다루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엑셀을 좀 한다라고 할 경우는 그 참조와 관련된 함수를 갖다 좀 많이 쓰거든요. 그때 이제 가장 먼저 쓰는 함수가 옵셋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인덱스 함수를 갖다 쓰게 되는데, 그 이번 기회에 옵셋 함수를 좀 잘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